오늘 또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른 중학생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행당해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번에도 학교 폭력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같은 반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이모군. 꿈과 희망으로 즐거워야 할 학교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학교 폭력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은 위험 수위를 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 단순히 아이들의 과격한 장난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부모들이 학교 폭력의 정확한 실태를 알고 대응 방법을 익혀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길잡이가 돼주셔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학교 폭력에 대해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볼까요? 아이들끼리 놀다가 기분이 상해서 상대편을 한 대 툭 칩니다. 맞은편 아이도 툭 치고 그러다 싸움이 커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더 맞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왜 맞고 왔어? 때리고 와야지 라고 다그친 적은 없으십니까? 혹 차라리 맞은 사람이 더 마음 편하지, 괜찮아 라고 애써 위로하신 적은요? 심지어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도 애들은 원래 싸우면서 크는 거야, 애들 싸움에 어른이 나설 수 있느냐며 모른 척한 적은 없으신지요? 사소한 학교 폭력이라도 부모가 무심코 지나치면 결국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아이가 사회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욕설, 비웃기, 은어로 놀리기 등 언어폭력에서부터 빼앗기, 일부러 망가뜨리기, 억지로 빌리기 등 금품 갈취,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원하지 않는 행동 강요 등 괴롭힘과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말을 따라하며 놀리기 등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여기서 잠깐! 나는 폭력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고 방관한 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될까요? 네, 학교 폭력에 속합니다. 폭력 상황 방관자도 폭력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범주에 속합니다. 목격 시엔 반드시 학교나 경찰서, 117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학교 폭력의 실태는 어떨까요? 2010년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 조사한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 상담 학생 14,939명 중 우울증에 시달리는 학생은 1,392명, 자살 충동을 느낀 학생은 520명, 자해 경험을 한 학생도 무려 196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학교 폭력의 최초 발생 연령이 초등학생으로 낮아지고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 이유에 대해선 3위가 오해와 갈등, 2위가 이유 없음, 1위는 충격적으로 장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 혹은 피해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 가지 징후 리스트가 있는데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전학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거나 참고서, 준비물 등 돈이 필요하다고 자주 가져가고 머리나 배가 아프다며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하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가해 학생 역시 평소와는 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는데요.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지고 친구에게 받았다면서 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다닌다면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는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실제 많은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일이 커질 것 같고 도움을 청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보복이 두려워서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국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와 학교의 사후 대처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만약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일 때 학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발견한 징후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지나치게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자녀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가해 학생을 직접 만날 경우 오히려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불안한 심리 상태의 피해 학생에겐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젠 엄마 아빠가 힘이 돼줄게. 도움을 청한 건 아주 잘한 일이야. 자, 우리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자며 아이를 안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어? 별거 아니야. 엄마 아빠도 맞으면서 컸어. 맞지만 말고 너도 싸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잘해 등의 말은 아이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므로 피해야겠죠. 가해 학생 부모의 경우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흥분하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폭력적인 행동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실제 가정 내 불화나 폭력적인 게임에 중독돼 학교 폭력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으로부터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바로 소통인데요.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늘려 평소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현재 고민은 무엇인지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감정 표현이나 분노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감정 코칭을 비롯해 타인 공감 훈련도 필요합니다. 또 공동체 체험을 통해 협업을 배우고 위기 극복 능력을 키운다면 학교 폭력은 지혜롭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학교의 교감, 책임교사,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학교 폭력 전담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학교 폭력 근절 7대 실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학교장과 교사가 학교 폭력 근절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이 강화됩니다. 폭력 발생 시 학교가 가해 학생에게 강한 조치를 가하고 피해 학생을 적기에 보호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합니다. 반면 폭력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학교나 교사는 성폭력 범죄 등 4대 비위 수준의 강한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학생들도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신고 대표 전화를 117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학교 폭력 실태도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폭력 발생 이전에 학생들에게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철저히 교육하고 또래 활동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서, 행동 발달 검사를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해 학교 폭력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학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가정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도 대폭 확대됩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 예방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을 실시하며 학교와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에게는 학교 폭력 예방 관련 특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길러주어야 할 텐데요. 학생 생활 규칙을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재정 동의하도록 하여 규율을 준수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학생들의 넘치는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중학교 체육활동 시간이 대폭 확대됩니다. 평가 측면에 있어서도 학생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을 세분화함으로써 인성교육을 보다 강조하고 상급 학교 진학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에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녀와 대화하며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가족 사랑의 날인 매주 수요일은 가족들과 저녁 식사하는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게임, 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차단을 위한 셧다운제와 쿨링 오프제를 도입하며 비교육적인 게임물에 대한 심의와 학교에서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생활 지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기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듬고 애정을 쏟느냐에 따라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혹은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학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내 아이가 웃을 수 있고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도 웃을 수 있습니다.